세상에 어느 사람 머릿속에 보물이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 저분이 내 스승이 될 수도 있어. 사실은 머릿속에 뭐 들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뭐가 든 것이 있는 걸 보고서 내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가 돈 많으면 다 장땡인 줄 아는데 아직은 돈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을 보고 존경을 하고 저기 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이제 식견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돈 버는 거야. 재주 많은 사람들은 돈 벌 수, 우리 사장님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죠? 또 닥터시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사업가들은 아이디어. 일반 저기들은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근데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그것도 이제 바람일다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그게 바람일다거든. 그죠?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람일다를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해. 바람일다를 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도피안이라고 그러죠. 편안함을 추구하고 괴로움에서 떠나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다 해. 노력을 다 해. 하지만 그걸로 궁극의 불은 끄지 못하니까, 끄지 못한다는 얘기지. 궁극의 불은. 궁극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그게 일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마음에서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동력원이 되는, 장애가 되는 그런 걸 걷어내는 거죠. 네. 근데 요즘 이제 그 TV나 이런 데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무슨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무슨 벌레 보듯이 봐야 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그죠? 욕망을. 나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온갖 마음의 장애를 극복을 하고 나서 자기 달란트가 만약에 비즈니스야. 그럼 비즈니스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버는 재주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 연구 잘하는 사람들은 연구해야지. 연구 잘하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것과 어느 게 욕심이고 어느 게 내 마음을 갖다 헛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인간이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은 다 한 생각과 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마음 한 생각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모르고 천지분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수다원, 아담, 뭐 아라한이 됐어. 근데 거기 돈까지 많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서 리더가 됐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응? 지금 사람들이 우리 스님네들이나 도를 좀 닦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 마치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큰 도에 위배되는 것이냐 떠드는데,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짱 뭐예요? 다 가난한 사람도 붙잡아 놓고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위에는 다 틀리는 게, 그게 우미나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응? 스님들도 다 그렇게 우미나 정책을 쓰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런 갭이요 하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야 이거 빨리 하고 저거 빨리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교회가? 일주일 동안 그냥 열심히 씩씩하게 살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열심히 또 일주일 동안 살고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시스템 자체가. 교회가 그러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지. 맞네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교도 이제 12분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으래. 아니, 인간이 원래 디자인 되기를 12분별 하게 디자인 돼 있는데, 어떻게 그 12분별을 하지 말란 얘기야. 12분별을 하게 된 가장 큰 요건이 뭐냐면요. 늘 설명했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12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나한테 이로운 걸 취하려고 12분별을 하는 것이지, 이로운 걸 취하기 위해서. 그 이로움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욕이거든요. 욕이지. 그 욕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모든 이렇게 스님들이나 경서에 보면은 분별하지 마라 그러거든. 분별을 않고 어떻게 사냐고. 말이 안 듣는 거지. 당장 한 밥상을 받아놓고서는 그런 스님들한테 밥상을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숟가락을 딱 들면, 아니 스님 왜 젓가락을 들지 왜 숟가락을 들어요? 거기서 분별이 일어난 거거든 지금. 먼저 마음속에 내가 이 숟가락을 들어야만 밥을 푼다는 게 이미 머릿속에 지가 의식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속에서는 오다가 그렇게 내려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먹으면 젓가락을 딱 잡고서 반찬을 딱 찍으려고 그러는데, 반찬이 한 3가지만 있어도 이 셋 중에 지금 내가 뭐를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벌써 마음속에 결정이 난 거야. 이건 분별에 의한 선택이지, 분별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게 내가 의식으로다가 분별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이 의식은 멍텅구리라 내가 여기서 뭐를 하나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뇌에서는 수만 가지 회로가 돌아가가지고 이게 하나의 결정을 최초로 최고의 어떤 선택을 갖다가 이거 하세요 하고 제안을 해주면 나는 거기에 따르는 거거든. 이게 뇌에서 이거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1번안, 2번안, 3번안을 딱 제시를 딱 하는 거예요. 1번 먼저 하세요. 그래서 1번 딱 먹으려고 보니까 야, 여기 뭐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럼 2번 하세요. 하면 이거 이제 딱 넣으면 사람이 자기가 결정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거 이렇게 보는 순간에 뇌에서 안에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그리고 딱 제안해 주는 걸 내가 액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만만의 말씀 콩떡이야 콩떡. 응? 천만의 말씀이야.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의식으로 그걸 포착을 못 해요. 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멍텅구리라서. 멍텅구리라서 그 차원권은 못 느끼는 거야. 응? 개들이 후각 청각이 발달했잖아요. 자들은 이제 연애 시절이 되면은 뭐 30리 밖에, 그러니까 30리면 12km 정도 돼. 거기서 나는 그 암내도 받아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못 하잖아요. 그 냄새 못 맡잖아요. 옆에서 여기 조금만 떨어져 있는 데서 나는 냄새도 못 맡아요. 인간이 이 우주 삼라만상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유기체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유기체들의 생존 방식을 이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인간 눈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그거 당연한 거야. 인간은 인간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지. 근데 짐승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들이 보는 우주관이 있다고요. 짐승들이 우주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있다고, 이게. 물고기는 물고기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인간은 인간대로 있고. 인간이 본 세계가 다 진실이고 진리다? 그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면 돼.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뭘 따져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안다고 해갖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알아도 되고 모르도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럼 과학자들이 그걸 해놓고 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 놓으면 우리는 그걸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를
에디슨처럼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알아가지고 뭐 석탄을 떼고 뭐를 떼고 어떻게 하니까 전기가 뭐 돌아가니까 터빈이 돌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전기가 만들어졌다. 이거 우리 알 필요 뭐 있어요? 돈 내고 그냥 전기만 쓰면 되는 것이지. 전기 요금 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뭘 보면은 몰라도 돼. 우리는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맨 설명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모든 걸 전부 다. 그죠? 맨 설명을 하는 게 이런 과정, 뭐, 빛으로 보니까 다 쪼개고 놓으니까 빛이 되더라. 이게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모든 것이 다 이 우주는 홀로그램이다. 뭐, 내 마음에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당장 지금 때거리 없으면은 지금 쫄쫄 굶는 건데, 내가 본 것은 뭐 몇 초 뒤의 것을 본 것이다. 맞잖아. 태양이 8분 뭐 40초 전에 쏴있던 과거의 태양을 우리가 보는 거다. 아니,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런 거를 이게 마음 공부에 끌어들여갖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필요는 하나도 없지. 그거 알아서 뭐 쌀이 나와, 연탄이 나와, 그게. 뭐 알아서 우리한테 무슨 득이 있어요. 아무런 득이 없어. 8분 뒤에 오면 어떠고 10분 뒤에 오면 어떠고 1년 전 거면 어때요? 햇빛 쬐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걱정해야 돼? 그거 안 올 거? 그렇잖아? 안 오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지. 응. 그럼 뭐 다른 대책을 또 세우겠지. 응?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응? 그럼 그냥 살지요라고 하는 말이 가장-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이런 무력이 포함된 말을 얘들 어른들 그냥 사라지지요라는 내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 평소에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도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그냥이에요. 그냥. 그죠?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라지지요.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 따져봤자 머리만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구족된 세상에 산다고 하거든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50개가 있고 성문영각보살이라고 53선시지고 찾아가는 그게 53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십지라고 하는 게 보살의 첩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지보살 정도, 십지보살이면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렇게 나가고 사지, 오지, 육지, 칠지 이렇게 팔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요. 여기도 이제 보살의 급이 있는 거죠. 또 체급이 또 틀려 여기서 또 이렇게. 이게 보살도라고 하는 게 또 게임만큼 또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깨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오는 얘기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어느 날 좀 한 소식 얻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이거 했던 건데 뭐 크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네. 똑같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긴 세월을 보냈던 거야? 내가 헤맸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판타스틱하다. 깨달으면 이렇게 황홀해? 막 법렬이 느껴지고 항의심이 생기고 이래. 그렇게 이제 판타스틱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바로 신이구나. 이게 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불교에서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념초 수행인 게. 사념초 수행에서 이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신수, 이 신법이라고 하는데, 이 신수에서 이 신, 몸을 관찰하는 거. 이 몸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도 뭐예요? 감각을 감찰하는 거예요. 감각, 느낌, 이런 거. 이런 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 신법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이 몸의 무상함, 부정관이라고 하거든요. 부정관. 몸의 무상함을 느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살을 많이 했어요.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제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부정관을 여기 담고 있거든요. 사람은 뭐 피와 타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서 몸의 움직임을 관찰해라. 응? 또 몸의 감각을 관찰하라.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에 이게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요걸 가지고 나가서 뭐가 됐냐면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걸로 마음 챙김 명상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얼마 전에 한번 BBS 라디오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도대체 마음 챙김 이 사람들은 뭐를 갖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여기 마음 챙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봤더니 아니 이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난 그전에는 그거 별로 뭐 신경도 안 썼지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갈고 보니까 이게 부처님 이 사념처 중에서 이거 신수신법 중에 이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네. 이게 이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그 품계 속에 있는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사념처, 사정녀, 이게 또 사머, 또 저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라고 하는 쭉 수행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념처 중에서 요 신수 요거만 따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마음 챙김이 있는 마인드풀리스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알아차림이니 뭐 마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좋아.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게 나쁜 거는 아닌데 긍정적인 요소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식견이 짧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갖고 운용을 하고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게 이걸 포장을 자꾸 해갖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현혹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감소는 분명히 되니까.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어떤 거를 하든 하여간 인간은 내 어떤 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한다는 자체가 이미 일단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해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좋은데 특히 이 2개만을 그냥 잘만 해도 스트레스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병 치유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한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다가 어떻게 잠깐 뭘 알았어. 근데 뭘 알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았는지를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알았는데 그 다음을 못 나가. 그리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신 기전을 하나도 몰라.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버무려 가지고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을 또 나무랄 수는 없는 게 자기는 봤거든. 뭘 봐도 봤어. 뭘 봐도 뭘 느껴도 자기는 느꼈거든. 그건 또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들을 못 해. 다들 그러죠. 예. 그게 왜 왔어? 그거 왜 왔는데? 설명 못 해. 그게 왔는데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데? 너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데? 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디테일이 이제 빠진 거죠. 정신 기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공부를 하면서도. 왜 몸의 관찰이 도움이 많이 되냐면 이 신수, 이 수,
이 느낌, 이게 사실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느낌이 뭐예요? 내가 몸에 새겨졌다고 그랬죠. 그죠? 몸에 새겨졌기 때문에 몸에 새겨져 있는데 특히 어디에 많이 새겨져 있냐면 근육에 많이 새겨 있어요. 근육. 장부에도 많이 새겨져 있는데 근육에 많이 새겨져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근육보다 이제 신경에 반응이 나타나는 게 근육에 많이 반응이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으면 어떤 이렇게 당겨진다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너무 묻혀서 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당겨지는 걸 몰라요. 내가 왜 긴장도가 이렇게 높아진 걸 몰라. 나중에 공부가 돼가고 하면서 아 여기 긴장이 돼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 그 특 풀어질 때 그 특 풀어지는 거 이런 걸 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이 경직이 된 거는 전부 다 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기록이 몸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장기 이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그죠? 장기 이식을 하면은 내가 예전에는 그러한 거를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내가 옛날에 커피 같은 게 싫어했는데 어느 날부터 커피가 땡기기 시작을 하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 새로 이식한 사람의 기억하고 느낌이 전달이 돼가지고 감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 꿈을 꾸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이렇게 몸에 이렇게 저장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상수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이 이 둘 간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수련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왜 그 저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그 미륵사상이라든가 그 용화세계라든가 천국이라든가 메시아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냥 미륵사상이죠. 그게 미륵사상. 근데 그 미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마음의 굴레를 끝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미륵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굴레를 끝낸다는 거죠. 근데 그 괴로움 중에서도 가장 괴로움에 다양한 괴로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8가지로 구분을 해요. 8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8가지의 그 가지들이 한 가지에서 나왔단 말이죠.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 뿌리가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감정에서 기인된 거예요. 구부 듣고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거. 그죠? 이거는 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거. 또 미운 놈이랑 같이 있는 거. 그죠? 네. 미운 놈이 원증이고 미운 놈이랑 같이 모여서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음선고. 이게 이제 이 몸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거. 이런 거서부터 이제 또 생로병사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그냥 크게 그냥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자 생로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갔고 이제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12연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명에 대한 고민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무명이 뭐예요? 그러면 탐진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탐진치까지를 알아. 탐진치가 무명이에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뭐냐면
예, 이 삼독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삼독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독이죠. 마음의 독이. 탐진치가 무명이에요. 이게. 또는 예, 욕심과 집착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명이 이렇게 무명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생노사라고 하는 게 결국 생노사 안에 우리가 지금 있던 그 팔구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죠? 예, 팔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생하고 노사라고 하는 것이 요 간격이, 생과 노사의 간격이 뭐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간. 그러면 왜 인간이 그러면 애당초 무명 없이 살면 안 돼요? 이건 왜 질문을 안 해볼까? 그죠? 왜 우리 무명 없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응? 왜 무명이 이 시간성을 만들어내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탐진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 탐진치는 뭐 때문에 그래요? 무명 때문에 그래요? 무명은 왜 그래요? 탐진치 때문에.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를 갖다 해부를 못 해보는 거예요, 해부를. 왜 이게 무명 때문에 탐진치가 생겼는데 왜 이게 해부를 다 갈라봐야지 도대체 이게 무명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가래를 감정으로 보면 돼요, 선생님. 이 가래라고 하는 건 이제 목마르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래는 이제 목마르다 뜻이요. 목마를 갈자. 애는 이제 뭐 애착하는 거에 목마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갖고 싶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가래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뜻인데, 가래는 이제 목마르다는 뜻인데, 목마른 것도 이제 자기가 구부듣고잖아. 그죠?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얻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자, 이것도 좋아. 그러면은, 탐진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쳐,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까지 좋다. 이해했어. 오케이. 됐어. 이것 때문에 문명이 생겼. 나중에 이제 이 문명을 내가 다, 싹싹들이 파헤쳐가지고 이게 왜 만들어졌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사유를 내가 다 나중에 이제 한번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됐다. 그러면 공황장애는 어디에 해당될까 여기에 이렇게? 그죠? 트라우마는 그죠? PTSD는 어디에 해당될까 여기에? 찍어 붙이면 해당되는 데가 있겠지. 구부듣고 뭐 이런 거에다 갖다 찍어 붙여도 돼. 거기다 찍어 붙여도 되는데, 이런 것도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PTSD나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 뭐 욕심 부리고 뭐 하고, 그러면, 거기 간 이유가 너 돈 벌려고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 그것도 그러네. 그럴 수도 있네. 근데 또 그건 아니거든. 왜 아니냐.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인간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없냐?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자체가 다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회피 반응, 생존 반응. 회피하는 거, 회피. 도망치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건 내가 싫어. 이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트라우마 정도는, 저거 싫은데 하고 피해가 버리면 끝나. 걔가 무서운데 하고 이렇게 피해가면 끝나. 이게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작은 트라우마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건과 사고가 연속되어져 있는 어떤 그 시간 배열 속에 연속되어져 있는 거거든. 그 연속되어져 있는 것이 시간 배열 속에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경험하는 것들에서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 기전이 작동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냐? 내가 싫거든, 그게. 당하기가 싫거든. 피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트라우마가 어떤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감당을 못하는 것 뿐이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야.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 그거 트라우마지. 트라우마야. 다 트라우마야, 사실은. 왜냐면, 이건
PTSD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외상이라고 하는 거죠. 외상 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한 뒤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드롬을 앓고 있는 게 이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신드롬을 쌓는 거예요. 쌓기 때문에 내가 싫어, 저게. 싫어. 무서워. 벌레가 무서워. 벌레 보면 경기나 공포를 느껴. 두려움을 느껴. 그 정도는 아닌데 자기 혼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 트라우마죠. 그 인간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면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크든 작든 간에 다 그런 사건과 사고는 트라우마의 연속이다.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 생활을 내가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생존 반응에 굉장히 최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트라우마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트라우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생존 반응에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 트라우마가 없으면 생존 반응을 못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과대가 돼 버리면은 이제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그렇게 정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트라우마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를 결정할 때 자기가 트라우마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응? 응? 내가 지금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이걸 결정을 하는데 내가 이걸 돈 버는 일인데 내가 옛날에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잘 못 벌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거 회피하게 된다, 못 한다고. 그 요즘에는 정신과에서 선택장애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선택장애. 뭐 그렇죠. 선택장애. 이거 뭐 공황장애도 뭐 기분장애 일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름이 어떻게 붙었던 간에 이름이 이제 뭐라고 붙었던 간에 이게 원초적으로 따질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초적 밑구녕으로 뚝 들어가갖고 인간이 원래 그렇게 선택하고 해야 될 때 이것이 이게 이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많아져요. 이름이 많아지면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그런 게 별도로 그런 것만 따로 있는 줄 알아. 그거 잘못된 거거든. 자꾸 그래서 나라에도 법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야. 인생이 괴로운 거야. 에? 법이 없을 때 편안한 거예요. 지금 도로교통법 엄청 생겼어요. 근데 이제 겁나게 이제 돈 뛸 일만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많아지면 사람이 괴로운 거야. 그리고 병명이 많아지면 그 병명대로 사람들이 치료를 해야 돼서 병명대로 뭐가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요게 요렇게 붙이면 요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되는데 똑같은 현상인데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별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요쪽 귀가 커지면 요거는 불안이란 장애라고 하고 요쪽이 작아지고 요쪽이 커지면 요건 기분 장애라고 하고 요쪽이 좀 요쪽이 커지면 선택 장애라고 하고 요게서 다 움직이는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 갖고 감정이라는 놈 하나가 감정이라고 이 한 놈 가지고서 우울증도 됐다가 불안도 됐다가 두려움도 됐다가 공포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뭐 이 이름이 뭐 수만 개가 생기면 뭐 어때? 이거 하나인데 감정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분들은 보면은 합리적이고 어떤 그 논리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 붙일수록 사람들은 헷갈려. 저기 선택장애야. 선택장애 있어. 왜 그러냐면 담낭이 나쁘면 선택장애가 와요. 담낭이 나쁘면. 담낭 기운이 약하면. 응? 왜 그러냐면 담낭이 약한 사람은 선택을 잘 못해. 왜 그러냐면 이 담낭이 그 선택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되면 야,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나 잘 모르겠는데 웃어 그냥. 막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막 나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판단을 잘 못해.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이래도 저래도 맞네. 그게 결정장애예요, 그게. 그 간 기능이,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뭐 어떻게 붙일 수도 있고 하는데.